우리 대다수 한인이 살고 있는 이 봉해지로 BBC에서도 2번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쿨한 지역, 그러니까 즉 재밌고 멋진 곳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살며 한인촌으로 이 시 행령으로 벌써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뿐만 아니라 유태인, 또 이탈리아인, 또 그리스인 등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한인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인촌은 이 시에서도 좀 외지역으로 좀 센트로 지역이지만 좀 떨어진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특히 이제 서울과 비교하면 동대문, 남대문 공항 같이 그런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는 많이 모자르고 대부분 오후 5시 반이 되면 문을 닫고 떠나는 그런 상가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이 젊은이들과 또 브라질 사람들은 이 한인촌에 특정적으로 옷을 사지 않는 이상 많이 찾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한 행사를 하며 그 당시 20여 명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 행사에 도착한 브라질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리서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 또 연령대, 또 직업, 이런 것을 제가 토대로 질문하며 이 봉해지로라는 곳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20, 30대 초반에 또한 이런 전문직에 또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도 봉해지로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그 조사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아니 이 지역은 옷을 사는 사람이지 않는 이상 올 필요가 없고 센터로,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다운타운은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선 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오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4년 전에 이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들 대상으로 한식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인촌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유도를 하였고요. 이 한식의 날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리서치에 설문조사에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행사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이 설문지에 답을 주면 하나 교품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비슷한 이름의 이런 항목을 가지고 제가 설문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봉해지로라는 곳은 멀다, 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명시설이 어두컴컴하다, 그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가지역이니까 많이 문 닫는 곳이 있고요. 또한 이곳에는 우범지역이다, 또 인근에 또 안 좋은 우범지역이 있다 라는 등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제가 보고 한인촌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느냐 라고 고민을 했을 때 먼저 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한인사회 심한 말로 몰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왜냐? 1세대들이 이곳에 살면서 옷장사를 많이 하셨지만 많이 떠나셨고 2세대들은 이곳에 살지도 않고 이곳에서 일을 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곳에 살고 있던 오래된 브라질 사람들도 우범지역 또한 이런 불경기 또한 얼마 전부터 있었던 이런 코비드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 떠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것이었죠. 어찌됐건 그들이 우리 한인촌이란 이름이 있고 한인이 살고 있는 이곳에 돈을 쓰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하여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한인타운에 한인타운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 몇 년 전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봉해지로 우리 한인촌 입구에 우리라는 이름의 우리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 상징물도 있고요. 한동안 한인촌의 길거리에 조명을 단다라든가 길거리 이름을 바꾼다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에 이제 부임하신 이제 황인상 총영사님께서도 열심히 대외적으로 이 시 정부와 이제 많이 협상을 하여 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길거리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또한 시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서 현재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한국 이름으로 한글로 이제 식당 이름이나 이 가게 이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법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은 크게 브라질 사람을 옷장사 하는 사람들은 옷장사가 끝나면은 이제 자기의 주거지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곳에 사는 이제 한인들은 이런 많은 이제 한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니까 그들을 상대로 식품점, 식당, 병원, 하다못해 교회, 꽃꽂이 등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산업이 많았고, 이를 통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대가 변하여 2세들은 한국말을 잘 안 쓰고요. 또 부모와 같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한지들끼리 이런 교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한인촌에 있는 이런 산업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고요. 또한 지금 한 얼마 전부터 있었던 이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자 한인들이 주 소비자였는데 한인들이 없다 보니 우리 한인촌에 남아있는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것을 좀 시간을 좀 넘어 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한인촌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 부분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날이라고 하여 매년 8월 15일 날 그 주간에 한인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 대상으로 무대를 꾸며서 각종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또 지금도 주말만 되면은 이 주요 거리에 있는 커피점이나 식당이나 이 식품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리베라지라고 하는 한인촌에, 일본촌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엔 남미 최대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고 해서 각종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권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우리 한인촌이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리베라지라는 거는 오래된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살면서 만든 터전이었고, 사실 그 안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많이 떠났고 그 자리에 중국인, 대만인, 특히 일부 한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도 적지만 한 번, 두 번 시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이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시작을 하려다가 코비드로 많이 멈춰졌지만, 지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던 이런 한류 문화는 정말 세계를 석권하는 BTS부터 시작해서 영화, 미나리, 또한 기생충 등 엄청나게 많은 변화로 우리 한인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주위에 있던 브라질 사람이 한 번도 한국에 대한 음식이나 이런 문화에 관심 없지만 굉장히 많이 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또는 한식당을 좀 소개시켜달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서 왔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그러려니 했는데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저한테 말을 붙여보려고 하고, 각종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물어보는 등 뭐라고 될까요? 좀 대우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여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며 이 시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봉해지로라는 곳이 원래 역사적인 지역이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브라질 사람, 유대인, 그리스인, 헝가리 사람, 폴란드 사람 등 이런 외국인들이 이게 왜 너희들 것이냐, 이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냐라는 반대가 있고요. 같은 그런 계통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는, 야, 그럼 우리끼리 할 수도 없으니 한국인들이 깨끗하게 매주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시청에도 많이 다니면서 경찰력도 늘고 하니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도 여기 동참해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브라질에 살고 있는 브라질인들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되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돌아다니는 반면, 우리 한인들 자체도 지금 현재 한인타운 발전회나 한인회나 우리 초연사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비판은 오히려 전 좋다고 봅니다. 비판은 관심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아직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인들이 나는 이곳 한인촌에 장사를 안 하고 안 돌아다니니 관심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한인타운이 많이 발전돼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법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좀 신경 써서 키워야 되고요. 또한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이곳에서 아무도 안 산다,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 것을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는 2월 12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센트로 코메르시아오, 이제 봉해지로 이제 초기에 있는 이런 상가 지역에서 한인타운 발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터를 이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장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장터에서 물건도 사고 또한 이제 먹거리도 먹고 또한 이제 뭐 공연도 이어진다면 공연도 보면서 이곳에 대한 이제 자꾸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뭐 식당 사람들은 그들은 장사하니 내 먹거리 사업 반대되는 뭐 피해를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오면 올수록 시장이 더 커지는 그런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자꾸 이어져서 뭐 당연히 뭐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지만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다 보면은 이 불알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면, 야, 이 봉해지로 한인촌에 가니까 뭐 먹거리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좋은 곳이니 가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셨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한 명, 두 분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꼭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직접 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수를 이제 분양받아서요. 또 하나는 시간 지나다니시다가 토요일 같은 날에 같이 오셔서 이런 게 있다, 또 주위 불알 사람한테도 홍보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런 관심이 모아서 이것이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인타운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관심을 갖고 오는 2월 10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트로 코메르시아오에서 이 장터가 처음으로 열리니 그날 꼭 오셔서 좋은 자리에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